안녕하십니까. 벌써 가을이 깊어지고 있고 추석이 내일 모레입니다. 명절이죠. 여러분들 명절을 즐겁게 보내시면서 제 강의를 틈나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한사코 부지런히 써라. 제가 이걸 화두로 했는데 부지런을 하되 어떻게 부지런을 해야 되느냐. 부지런하게 자기 삶을 산다는 것은 절차탁마라는 말이 있어요. 갈고 닦는다는 거예요. 갈고 닦는다는 것인데 10번이고 20번이고 고치고 새로이 수정가피를 한다는 것입니다. 명창 임방울 선생은 소리를 천재적으로 타고나기는 했지만 그만큼 부지런히 했다고 합니다. 틈만 나면 소리를 흥얼거렸어요. 밥 먹고 나서 거리로 나서면서도 흥얼거리고 맨날 가사를 외우고 또 외우고 피를 토하듯 소리쳐 소리 연습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연습벌레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야구 선수들 보면 귀신같이 날아오는 공을 받고 그걸 던지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은 한 문장을 잘 쓰려고 머릿속에 계속 뒹굴립니다. 같은 문장을. 혼자 산책을 하면서 중얼거리고 그것을 메모합니다. 내 친구들 가운데는 미친 듯 문장을 뜯어 고치고 또 고치고 나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글은 고치면 고칠수록 좋아집니다. 그리고 새로워집니다. 컴퓨터 모니터 속에 써놓은 글을 불러내서 고치고 또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발로 써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발로 써야 한다는 말은 발가락에다가 볼펜을 찔러놓고 쓴다는 게 아니고 달팽이처럼 느리게 그리고 어떤 걸 응시하면서 생각하면서 자료 수집을 한다는 것이고 탐사한다는 것이고 취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메모하고 그리고 깨어있는 눈으로 그것을 분석합니다. 한가하게 당신의 영혼을 당신이 키우는 애완견처럼 묶어놓지 말고 자유자재로 늘 움직이면서 관찰해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애완견처럼 당신 영혼을 묶어놓는다는 것은 어떤 이념에 얽매인다는 것이고 밥에 얽매인다는 것이고 돈에 얽매인다는 것이고 명예나 권력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부지런히 글쓰기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정신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오만해서 깊고 넓게 고전을 읽으려 하지 않고 또한 세상사를 세세히 살피려 하지 않고 깊이 사색하지 않고 피부만 곱고 윤기나게 하는 글을 씁니다. 그리고 몇 편씩 써보다가 작파하고 맙니다.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한사코 부지런히 많은 책을 읽고 부지런히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산 정약용 선생과 그 제자 황상이 주고받은 말에서 배워야 합니다. 예문은 제가 쓴 장편소설 다산 속에서 다산 선생과 그 제자 황상이 서로 주고받은 말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문입니다. 황상이 다산 선생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에게 3가지의 병통이 있구만이라. 첫째는 너무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이고, 둘째는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것이고, 셋째는 분별력이 모자라는
답답한 것입니다. 자기가 공부해 보면서 잘 안 돌아가는 머리에 대해서 이와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약용 선생은 황상의 결곱고 순한 마음과 삼가는 태도가 고맙고 기특하고 미뻐서 와라 끌어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잠시 뜸을 들였다가 말했습니다. 대개 모든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큰 병통이 세 가지가 있는데 너에게는 그것이 없구나. 대개의 경우 첫째로 외우는 데 있어서 민첩한 사람은 소홀하기 마련인 병통이 있다. 그러니까 머리가 영리한 사람들은 좀 소홀하게 글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글을 짓는 것이 날랜 사람은 글들이 들떠 가볍게 드러나는 것이 병통이다.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글을 가볍게 쉽게 써버린다는 것이죠. 셋째로 깨달음이 재빠르면 정밀하지 않고 찬찬하지 않고 막대고 거친 것이 패단이다. 이 세 가지 패단이 있는데 그런데 너에게는 없구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보아 자기가 남들보다 약간 둔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렇게 둔함에도 불구하고 하려 하는 일에 계속 천착하는 사람, 구멍 뚫듯이 뚫고 나가는 사람은 막힌 부분에 구멍을 넓게 뚫게 되고 막힌 곳이 뚫리게 되면 그 흐름이 성대해지는 것이다. 또 스스로를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답답함을 이겨내기 위하여 꾸준하게 연마하고 또 연마하기 때문에 그것이 반짝반짝 빛나게 된다. 천착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좌우간 부지런히 해야 한다. 한 번 뚫은 것은 또 어찌해야 하는가? 좌우간에 또 부지런히 하는 수밖에 없다. 연마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부지런히 해야 한다. 그러면 또 어떤 자세로 부지런히 해야 하는 것이냐? 마음을 확고하게 다잡아서 부지런함이 절대로 풀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그는 이때껏 자기가 하여온 부지런한 공부의 태도가 성실성을 환상에게 그대로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글에는 썼는데 또 황상이 뭐라고 물었냐 하면 선생님께서 금방 가르쳐 주신 대로 열심히 해도 안 되면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다산 선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또다시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황상이 또 말했어요. 그래도 제가 둔하거든요. 둔한 머리로 열심히 해도 안 되면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다산 선생이 또 말했어요. 안 되면 또다시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황상이 또 말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한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면 어찌할까요? 그러니까 다산 선생이 또 말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안 되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농구 선수들이 멀리서 던져서 공이 그물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죠. 귀신이 신 듯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넣을 수 있었을까요? 무수한 연습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해도 안 되면 또 열심히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또 열심히 하고 그러는 수밖에 없습니다. 글쓰기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원 선생님의 강의는 매주 1회에서 2회 업로드합니다. 교재는 한승원 글쓰기 비법 108가지입니다. 글쓰기는 영혼을 맑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약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